네, 와우넷 전문가들의 시장을 보는 다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투자 이견, 오늘은 와우넷 한옥석 전문가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옥석 전문가께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제 저희 투자 의견 시간에서 신일산업과 관련된 M&A 얘기를 했는데 신일산업이 오늘 그야말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신일산업에 대한 계속해서 뉴스를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 텐데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신일산업 못지않게 오늘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정권주. 정권주에 사실상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그냥 세월이 지나면 올라가겠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무조건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이 정권 업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차트상으로는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증권업종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최강천 전문가께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신가요? 회복이야 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당장 회복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올해 안으로 언제 몇 월 며칠 회복이 된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어렵죠. 예, 지금 당장 시황 자체가 거래 대금도 증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시황이 움직여야지 증권주 같은 건 좀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기타 매크로 변수에서 금리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거래 대금이 확 늘면서 증권주의 화랑을 아직 이끌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그렇죠. 의견을 좀 일단은 아주 여건상으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위탁 수수료 부분이 아직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살아야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사실 정권업종이 이제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래소 시장이 살아난다면은 정권업종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업종이 살아나면 거래소 시장이 좀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정권업종이 좀 저점을 굳히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메리츠 종목 같은 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보증권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이제 상승세를 제법 타고 있고 다른 종목에 못지않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다. 물론 이제 못 올라가는 건 못 올라가지만은 근데 이제 정권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뭐냐면은 역시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조조정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 중소형사들 매물 나와 있지만 하나도 팔린 게 없고. 그다음 대형사도 보면은 현대증권 매각이 나왔죠. 우리투자증권 매각은 나왔죠. 이것도 아직까지 해결된 부분이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정권화 우리가 보면은 과거 불경기 때 동서증권 이제 그야말로 퇴출이 됐었죠, 그죠? 고려증권도 퇴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구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은 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불경기일수록 특화된 거 위탁 수수료에 연연하지 않고 특화시켜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한 그런 어떤 정보사별로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도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구조조정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어떤 산업이든지 이게 너무 포화가 되면 즉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초과되면은 구조조정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증권산업은 아직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과 두 번째 이제 메리츠종금이라든가 교보증권,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이런 몇몇 특화된 그런 증권사들은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특히 업종 대표주, 미래에셋증권이야 자산운용에 특화된 브로커리지 영역에서 조금 비껴나다 보니까 흐름이 좀 좋은 거고 삼성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이라든가 현대증권도 M&A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업종 대표, 빅4라고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들의 시세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증권사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다고 해서 증권산업 전체의 증권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라고는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어떤 특정한 업종도 보면은 같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보면은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또 못 올라가는 것은 못 올라가고 이런 차별화되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도 아마 위탁매매 수수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정권사들은 힘들고 거기서 일단 이제 나름대로 어떤 영역을 구축한 그런 어떤 것이 정권사들은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키움증권 같은 예를 들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 정권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업무를 갖다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또 역시 자회사 자문회사,
그다음에 이제 정권 M&A 그 펀드 M&A 업무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어차피 수수료는 워낙 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마 수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이제 쪽으로 특화된 것들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증권업종 전체를 보면 PBR이 1배 미만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만큼 거죠, 저평가돼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 평가된 부분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살아나면은 어느 정도 가치를 좀 회복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1시간 더 뭐 연장한다 이런 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걸 허용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도 좀 증시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증권 업종과 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워낙에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데 1분기부터는 좀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이제 3월 결산법인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사들이. 그 3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결산을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지 않은 정권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정권사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정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아지는 정권사 중에서 보면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이제 당연히 좋고요. 키움증권도 역시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실적이 좋은 정권사와 좋지 않은 정권사의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실적 이제 결산을 하는 순간에는 뭐 이런 회사는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되는 그 실적이 좋았다는 건 아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탁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 부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저는 그 증권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증권 산업을 대표적으로 시황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황에 뭐 선행을 좀 하든가 증권 산업을 이렇게 딱 보면은 시황이 오르면 후행하는 게 증권주들의 어떤 속성이 좀 많이 좀 있더라고요. 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대세 상승 2년 동안의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권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요원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한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특화되거나 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 옥석을 좀 가리는 게 그렇죠. 소장님 제 이름처럼 말이 이제 좀 비슷하네요. 옥과석을 잘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는데 네. 뭐 옥석을 가린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이제 뭐 그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각은 조금 비슷할 거다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미래에셋증권하고 그다음에 네. 키움증권 요 두 개를 좀 꼽고 있는데요. 네. 뭐 저는 뭐 키움증권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상황을 키움증권에 무엇보다 대해서는 잘 뭐 아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키움증권을 좋게 얘기하는 건 절대 네네네네. 아니고 일단 뭐 일단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워낙에 그 코스닥 한 2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90%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실적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모 기업이 이제 좀 든든하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우그룹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영역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저가의 수수료로 그리고 브로커리지 시장에서의 어떤 막강한 인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또 성장성이 있다. 그게 가장 이렇게 큰 얘기를 할수 강점이 있겠죠.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옥수 전문가의 주제였습니다. 증권업종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한옥수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업황 부진으로 일단 심각하게 주가지수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PBR 1배 이하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으로 굉장히 저평가에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싸져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강찬 전문가입니다. 거래대금의 증가 없이는 업황 부진 자체의 탈피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산업의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가닥이 잡히면 그 이후로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관심 종목은 두 분께서 좀 비슷합니다. 의견에 좀 일치가 있었고 업종 중에서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 첫 번째 주제는 증권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누가 가지고 나오셨나요? 최강찬 전문가께서 가지고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뭐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 120만 원 다시 봤는데 120만 원은 과연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권인가? 그걸 좀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20만 원이면은 여기서 수익이 좀 제대로 나오려면은 한 10% 정도짜리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수익률이 어떤 뭐 코스닥이 최근에 뭐 오늘 뭐 여전히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있고 네. 뭐 중대형주 낙폭가지들도 뭐 하루에 뭐 3, 4% 오르는 종목이 최근에는 좀 발견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3% 올랐습니다만은 뭐 10% 삼성전자 10% 기대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그러나 자금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종목, 비교적 안전한 종목이 좀 네네.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투자자가 있다라면 대안이 되지 않겠나. 네, 뭐 그런 분도 이제 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에게 또 이제 금액이 적으신 분들께 이게 뭐 투자 대상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수의 어떤 인덱스죠. 판단 지표 중요한 그 정도로 저는 의미를 좀 가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주가는 뭐 120만 원 쓰면 저는 바닥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크였었죠. 예, 쇼크였죠. 그리고 1분기도 작년 그 4분기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예상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 정도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 실적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2분기는 역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갤럭시 S5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조기 출시한다는 설이 나도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조기 출시할 아직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조기 출시하지 않더라도 4월 11일인가요? 그때 이제 출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그걸 좀 보고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120만 원 구간이 바닥권이라는 데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하죠. 갤럭시 네. S5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말씀이시죠. 삼성전자 실적을 우리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예상치가 워낙에 기대치가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기대치는 또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삼성전자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철 전문가 의견 좀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뭐든지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업종 대표주를 점검을 할 때는 어떤 주가의 어떤 위치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바로 경기와 실적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또는 현대차 같은 업종 대표주는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할인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과할 수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실적 기준 대비해서 PER 한 6.6배 정도, 그다음에 PBR 1.3배 정도라면은 최근 몇 년간에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저평가된 영역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김진아 의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 날 우리가 LG 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했었죠. 경기 민감주들. 네, 장태웅 전문가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나눴던 얘기가 LG 화학이 그 위에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모든 주식이 리스크가 없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100% 안전한 주식이 어떻겠느냐. 다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기본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S5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잘 됐다라면 주가는 미리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거나 또는 그것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처럼 단기 매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매수를 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물론 한 번의 매수는 아니고 분할 매수겠죠. 저는 이제 갤럭시 S 모바일을 갖다 사용을 합니다. 네. 네, 하는데 보면은 이게 수명이 뭐 1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네. 모델이? 디바이스가 네. 이렇게 모델이 바뀌어 나가는데 저는 이게 한 번 걸러서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기능은 역시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기가 너무 좋으면은 고장이 잘 안 나면은 그 회사가 망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옛날에 마이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소니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제품의 어떤 수명 주기로 봤을 때 지금 갤럭시 S5가 좋지 않은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갤럭시 S5를 갖다가 지난번 유럽에서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그렇게 썩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국내 또 역시, 이 이용자들도 보면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탐탁지 않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수에 비해서 못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아마 좋을 것이었다면 외국인이 먼저 샀을 텐데 네. 그런 데서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네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요. 삼성전자를 보실 때 제가 딱 봤더니 한국사 전문가께서는 갤럭시 S5에 되게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서는 일단 얼마나 지금 저평가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느냐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따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뭐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한국사 전문가께서 말씀을 했듯이 삼성전자를 그냥 종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우리 시장을 보는 하나의 잣대, 지표, 인덱스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형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대형주는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4월 달에 좀 분수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달부터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4분기 어닝에 대한 쇼크가 거의 2년 만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있을 거고요. 실적 발표가 됐을 때 그것이 예상보다 좋다라면은 대형주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열으나 마나였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면서 중소형주 장세라든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그것을 누가 지금 장담을 하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빠질 건 없다. 예,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는데 다만 실적을 먼저 반영했겠죠. 네. 이제 1분기까지는. 근데 2분기 실적을 갖다 땡겨서 반영하지는 아직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만약 이 회사가 외국인들이 만약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그때가 그렇죠. 바로 이제 전환점이 아닌가. 11거래일 연속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갤럭시 S5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왔다 하면은 외국인들이 살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만 해도 하방 경직성. 네, 하방 경직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첫 번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갤럭시 S5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는 것도 오히려 주가가 향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높았다면 현재 120만 원을 다시 오지 않았겠죠. 130만 원, 140만 원 왔다 갔다 했겠죠. 그것이 이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빠져도 크게 떨어질 건 없고 갤럭시 S5에 대한 어떤 성과가 좋아진다면 주가가 단기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는 또 현존하는 모든 핸드폰 중에서 가장 좋은 핸드폰이 어쨌든 갤럭시 S5가 되겠죠. 그죠? 하이엔드급. 그리고 요번에 갤럭시 S5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예전에는 모델이 하나 정도로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어떤 볼륨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모델을 나타낸다는 것도 조금 기대치를 너무나 낮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저는 이제 갤럭시 S5에다 포커스를 맞춘 것은 이제 왜 그렇게 맞췄냐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갤럭시 5가 아니면은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좋아진 상태를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미디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가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도 특별히 좋아질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갤럭시 S5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또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매수 기회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시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최강천 전문가입니다. 일단 중장기적이라는 건 전제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 촉매는 부족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대면 매력적인 수준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셨고요. 한옥석 전문가입니다. 갤럭시 S5가 조기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반응이 좋지 않으면 주가도 이대로 120만 원이 바닥이라는 데는 일단 동의를 하시지만 주가가 좀 크게 오르진 못할 것이다라는 데 동의를 좀 하셨습니다. 자, 투자 의견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와우는 한옥석 전문가 그리고 최강천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